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장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정부의 말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부동산 정책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생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28년까지요,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쪽에서는요, 무엇보다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고 50층까지 집계하고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리기로 했는데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택지와 유휴 부지를 발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정책 발표에 대략적인 틀이 공개가 되면서 건설주 그리고 잠재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건자재 관련주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건설주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을 받았죠. 또 유가로 인해서 해외 사업이 부진했죠. 정부 규제로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사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하지만 정책이 나와주다 보니까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추가 공급이 나와준다면 주택 수주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담비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건설주 들어볼까요? 우선 현대건설입니다. 해외 매출이 지연되면서 이익이 줄었었고, 대우건설은요, 일부 현장에 셧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가 부진했는데 해외 파이프라인 지연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GS건설은 전 부분의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좋았던 건 주택의 원가율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건설사업부가 잘해주고 자회사 효과도 있다 보니까 기대치를 넘어서 잘 나왔습니다. 또 한생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 온라인, 리하우스 매일 좀 언급이 되는 그 이슈잖아요. 여기에서 성장 속도를 높여줬습니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앞으로는 괜찮아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자, 현대건설은 다행히 국내 중장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라고 해요. 미래 친환경 예를 들어볼까요? 연료전지, 발전소, 조류 발전 여기에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성장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짐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요,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할 거래요. 참고해 보시고요. 대우건설은 부진 딛고 올해부터 수년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유가 둘 중 하나가 회복이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호재이고요. 한샘 부동산 정책의 잠재적 수혜주인데 덕을 보겠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장 신뢰 회복과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쫙 메우는 게 중요하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잘 한번 살아보기 위한 또 살려보기 위한 정책 과연 제대로 될까요? 자, 그걸 짓고 만드는 건설, 건자재 시장은 한껏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잘 사는 세상 파이팅!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 100월의 1문자인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되고요. 어떤 거 느꼈는지 소통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본방송이 아니더라도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24시간 주식공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주식공장 오늘도 열심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인데요. 특징주 공장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오프닝 듣고 공익방송인 줄 알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저는 이제 오프닝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살아도 삶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지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뭘까요? 예. 그만큼 급여를 많이 받거나, 돈을 잘 벌거나, 네. 아니면 눈높이를 낮추거나. 눈높이를 낮추거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게 좀 만족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주식을 하시니까 또. 저는 주식을 하지만 네. 주식뿐만 아니라 돈 되는 거 다 관심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아마 건설주 얘기 나오게 되면 부동산 얘기도 잠시 할 건데 네. 아유 기대가 되네요.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음. 그거를 하나씩 저는 시간이 걸리면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좋은 건 같아요. 예, 목표가 근데 있으니까. 그 눈높이가 너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워질 수 있는군요. 그건 소확해? 아니고 조금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돼 에베레스트산 이런 게 아니라 뭐 한라산 정도? 네. 그렇게 좀 낮췄기 때문에 네. 다 달성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야지 하나 넘고 두 개 넘고 너무 높으면은 못 넘잖아요. 그러면 또 실패하고 좌절하니까 굉장히 굿 아이디어입니다. 돈 잘 너무- 버는 거는 이 시간 또 잘 해주셔야죠. 정보를 또 주셔야 되니까. 일단 저것도 잘 벌고요. 아니죠. 나눠야지 이제 복이 온다고 이제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팀장님. 네, 주식공장에서 그거 좀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집 걱정 많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의 터전 이게 든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두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공익방송 그 오프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모아봤을까요?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가 오늘 선정한 다수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좀 봐볼까 합니다. 최고가 경신한 카카오, LG화학이 있었는데요. 강세인 있는 현대차 특징주로도 분석을 했는데 이 세 종목을 대부분의 타 채널에서도 골고루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캠트로스, 한국경제TV와 MTN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이데일리 TV는 NC소프트, 현대건설, 아시아나항공, 한국경제TV가 GS건설, 아시아나항공, 삼성증권, 알서프트, 아시아나항공 등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와 겹치네요. 내일경제TV는 삼성전자, 수덴테, 인선이엔틴, 또 하나솔루션, 마지막으로 MTN이 카이노스메드, 시젠, 알테오진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징주 이렇게 나왔어요. 네. 뭐 겹치는 종목도 있고요. 최근 부각을 받으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전문가들 보는 눈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주는 아무래도 이슈로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특징주를 또 잘 보게 되면 예. 이게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선정한 방법 중에서 그 당일 특징주들이 지금처럼 특징주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 특징주가 선정이 될 때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호재면 호재, 악재하면 악재. 악재는 안 봅니다. 일단 호재는 보면서 그 호재가 지금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나온 호재가 이게 앞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이끌 것인가 그걸 상당히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를 조금만 좀 분석하는 눈을 좀 기르시게 된다라면은 종목 선정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특징주를 당일 나오는 특징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개 방송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형주하고 언택트가 좀 섞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초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가 조금 눈에 띄었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어제까지는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미국 증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언택트뿐만 아니라 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계속해서 그 종목들이 앞으로도 섞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수능매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분석해 주셨고 투자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고리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슈 메이커를 골라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특징주 네. 어떻게 저는 골라보셨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먼저 현대차요. 현대차. 네, 이데일리 이게 TV도 또- 있고 예, 한국경제도 있고 TV. MTN도 있고 네. 이게 뭐 미국에서 잘 팔렸다면서요.
네. 좀 질적인 성장을 했죠. 네. 이제는 현대차가 아직도 뭐 그런 인식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좀 크잖아요. 예. 근데 제네시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네. 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라든가 럭셔리 이런 부분도 좀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GV80하고 G80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잖아요. 네, 해외에서는 아직 입증은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수에서만 현재 잘 팔리고 있는 거고 네네. 해외는 아직 공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안 됐는데 우리나라 예. 시장이 예. 수입차 전 세계 수입차 두 번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화처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이런 성공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테스트적인 어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볼보라든지 뭐 BMW라든지 독일 3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신차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만큼 수입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서대들 말씀하신 질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고가 모델, 그러니까 SUV겠죠.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SUV 부분 같은 게 상당히 조금 많이 고난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팰리세이드라든지 텔루라이드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모델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신차가 좀 현대 신차가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상신차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팰리세이드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제일 낫고요. 그리고 텔루라이드 어떤 웅장함 측면에서는 팰리보다는 조금 텔루라이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라든지 텔루라이드가 어떤 미국 사람들 어떤 성향을 제가 보기엔 좀 저격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웅장함이었던 이런 부분과 웅장함 이런 부분을 플러스해서 또 고급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뭐 독일 브랜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체 브랜드도 따라잡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어쨌든 돋보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 8,400대 정도 팔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그 7월달 판매 수치에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고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수입차 2위 시장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신차들이었던 테스트적인 부분, 테스트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GV80이나 G80이 국내에서 성공을 좀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GV80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G80도 마찬가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GV80 같은 경우 사전 계약 대수가 1만 대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인기가 미국 쪽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중국에도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도 인기가 해외 쪽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그 남양주에서 스파이샷이 공개가 됐는데 GV70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G7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GV80, G80으로 이어졌던 이런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GV70이란지 그리고 G70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신차 기대감도 하반기에 좀 이어지지 않겠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그 4분기, 현대차 4분기 실적 보면 1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전체 판매 대수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그 고가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리게 되면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 고가의 차량들이 이제는 양적으로도 성장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주가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숙제는 좀 있죠. 국내에서 좀 흉기차라는 그런 오명을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해외 쪽에서 어쨌든 뭐 활약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도 좀 그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차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일단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4만 원대가 많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탄력적으로 어떤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현대차는 상당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긍정 얘기, 조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사고 나서 좋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추천을 저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뭐 미국에서 의외로 2월 이후에 네. 판매가 플러스 났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은 그 전기차, 수소차 이런 네. 모멘텀 때문에 친환경 모델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르는 흐름들은 사실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동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7월달에 그 수소 트럭을 스위스에 추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테슬라를 제외를 하고는 지금 현대차가 2위예요. 네. 2위를 현재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현대차였던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였던 퍼스트 무버 전략, 그러니까 시장에서 1등 전략, 애플이 했던 그런 전략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계속 먹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연기관차였던 판매가 상당히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럽이었던 그 배출가스 규제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미국 쪽에 강력한 테슬라랑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만 네. 유럽 쪽에서는 아마 셀트리온의 램시마처럼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뭐 긍정적인 힘들이 네네. 쏠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데일리 TV, 한국전기 TV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네네. 이게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3% 강세이니까 뭐 시가 네네. 대비 상승폭은 줄여냈습니다만 뭐 또 뭐 호재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워낙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여행업도 안 좋고 그리고 여객 그 부분, 항공기 매각 이런 부분도 있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자체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 업황인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업황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아마 언급이 많이 안 된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은데 어찌 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그 히스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호텔신라 이부진 회장과 면세점 사업의 일정 부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현대산업개발도 건설뿐만 아니라 어떤 신성장 동력이 분명히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부분들이 이부진 회장과의 어떤 면세점 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또 눈을 돌린 게 어디냐면은 면세점과 연관성이 있는 게 또 여객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게 되고 이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타깃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정몽규 회장의 의지도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려대 경영학과 선배인 박현주 회장의 입김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펀드의 어떤 선구주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마 하는 사람마다 좀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 같은 과 선배였던 입김이 제가 볼 때 크게 좀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와 연관된 어떤 항공 사업도 관심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15개 호텔을 인수를 하게 되면 7조 원 정도 현재 호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호텔 사업과 면세 사업의 어떤 공통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항공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주체가 이 두 회장이 발벗고 나서 인수에 나섰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2019년 초반 기준으로 부채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10조 원이 넘겠죠? 근데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대우조선해양이 15조 원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시아나항공 계속해서 부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항공기의 60%가 리스이기 때문에 한 해 이 리스 비용만 해도 2조 8천억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6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리스 비용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했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현대산업개발도 한 해 매출이 5조 원가량입니다. 근데 5조 원가량의 매출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적자거든요. 적자인 상황에서 이 리스 비용까지 부담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라기보다는 둘 다 망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인수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둘 다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이 부채를 좀 감수하기 위한 어떤 아시아나게 자체 노력에 대한 어떤 재실사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은행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거절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제가 인수를 거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인수를 위한 어떤 이행 보증금이 2,50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2,50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설업황도 그렇고 지금 그 항공업황을 보더라도 이 2,500억은 상당히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포기할 정도로 포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금액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마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이행보증금 2,50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이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이게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의 성격인데 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특별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귀책 사유가 현대산업에 있을지 아시아나항공에 있을 때는 소송을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송까지 진행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현대산업개발이 제가 볼 땐 포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원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산업갑이 이 소송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뒤에 산업은행에 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어떤 소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이 소송금을, 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업황을 봤을 때 아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 해마다 리스 비용이 2조 8천억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계속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우조선을 향해 어떤 트라우마도 분명히 산업은행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라고 그렇죠. 좀 표현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문제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처음에 좀 언급을 해드렸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 변동성도 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그쵸? 농후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뭐 매매 전략이라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저 같으면 아시아나항공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볼 것 같아요. 예, 아예 안 볼 것 냅두고, 같아요. 네. 지금 중요한 건 해외 쪽이 근거리 노선이거든요. 근거리 해외 노선. 네. 예전에 LCC가 없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장거리와 해외 단거리 노선을 나눠 먹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LCC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저가항공과 이제 그렇죠. 싸우고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업황이라는 것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 이 근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업황이 개선되는 거지, 그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시아나항공 포함한 해외 근거리 노선에 특화된 저가항공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공업종을,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포함한 저가항공 이 업계를,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서라. 네, 네,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특징주 가봐야 되는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바라볼까요? 시간이 혹시 어느 정도 있나요?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진짜요? 그 한국경제TV는 GS건설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건설주. 네, 그 어차피 건설주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이데일리 네. TV에 있는 현대건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데일리 TV가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 항상 뭐 열심히 네, 분석하니까. 예. 다 어차피 묶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13만 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공급책을 보게 되면 태릉 CC 1만 가구 1만 호, 용산 캠프김 3,000호, 그리고 지금 서울 서초 그리고 서울 마포에 지금 4,000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2만 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2만 호?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13만 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 언급이 된 지역만 보게 되면 한 2만 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집값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서울시 안에 13만 원은 아니거든요. 네. 수도권 포함 14만 원, 13만 원이에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아시다시피 하남하고 또 어디죠? 하남, 부천, 뭐 그리고 일산, 일산 근처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울은 아니잖아요. 서울 근교지. 그러면 결국 서울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갑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이제는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 허가 거래 구역 있잖아요. 그쪽은 계속 올라가요. 그쪽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노원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집값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집 사신 분 제일 후회하실 분들이 노원 쪽에 오래된 아파트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땐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태릉 쪽에 1만 가구 정도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노원 쪽 이쪽보다는 태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태릉 쪽의 어떤 분양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 선정이 되느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 때문에 분양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일산 DMC 쪽 같은 경우에 지금 2,500만 원 정도 거거든요. 그럼 태릉 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2,500에서 2,500 평당 2,500에서 그러니까 3.3제곱미터에서 2,500에서 한 3천만 정도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노원 쪽이란지 이쪽 그 은평 쪽 이쪽 보는 것보다는 태릉 쪽 보는 게 제가 볼 때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릉 신도시 효과 때문에 노원 쪽이나 이쪽 부분은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선정된 강남 3구 쪽으로 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좀 진행될 건데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신도시가 개발이 되지만은 중요한 건 건설주 같은 게 해외 수주 건설주들 주가들 잘 보세요. 연간 해외 수주액과 주가 거의 인덱스로 똑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지금 300억 불에서 정체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500억 불, 600억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건설주는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한적이다. 네, 예.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신도시 이런 국내 공급 효과 때문에 적어도 주가는 안 빠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제가 볼 때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은 있습니다만 네. 상승의 폭이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현대건설보다 GS건설보다 주가 더 많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국내 아파트 브랜드들 중에서 네. 1위가 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 브랜드 선호들 효과 때문에 제가 봤을 때 GS건설이 현대건설보다 더 많이 반등한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S건설이 그래도 건설주 중에는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특징조공장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색다른 시선의 시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저희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책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네.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 저희가 매주 두 분을 추첨해서 책을 드린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은 괜찮았어요. 이 코스피 시장이 연중 최고, 코스닥이 연중 최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는 더 많았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시장이 계속해서 오전장 같은 경우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한 영향들을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네. 기관들이 연일 계속해서 팔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업종, 종목 가릴 거 없이 전반적으로 특정 섹터가 약하지는 않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와는 다른 양상이죠. 어제는 일부 2차 전지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오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그 종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시장에서 오늘 단연코 시장의 가장 핵심은 건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의 일단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급을 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가 조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GS건설이 오늘 대장주로 나서긴 했었습니다. 지금 GS건설 5% 올랐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그 개장 이후에는 정부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무려 11%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건설업종 같은 경우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테마주들을 테마가 좀 형성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이 시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미래에셋 대우를 필두로 한 증권업종 또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도 현재 지금 4.8% 올라가면서 8,410원. 야, 코로나19였을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3,600원까지 밀려서 애미효과 이하였던 주식인데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2배 넘는 그러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좀 봤었던 주식인데 어느덧 상당히 이제 10,000원대까지 바라보는 그런 주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래량보다는 신용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루고루 상승하기 때문에 어제 시장 색깔과는 좀 다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탑 업종에 지금 증권과 건설, 운송 장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력과 호재를 저희가 두루두루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5장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중 고점에서는 약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이 정도면 강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 힘은 현재 지금 강하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금 조심스러운 비율을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어제부터 좀 다시 바뀌었죠. 시장에서는 강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역시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절대 고집하셔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면 자기의 생각도 언제든지, 이게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우리가 잘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답인 거죠? 그렇죠. 결국?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쪽으로 좀 조정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말을 바꾸면 저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주식시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돌았으면 또 마음이 바뀌고 돌았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시장을 있는 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제 오후장 공략주로서는 윈스라는 소형주를 갖고 왔습니다. 윈스. 예, 윈스 오늘 같은 경우 16,900원, 현재 1.5% 올라오고 있는데요. 윈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체험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전에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는데 네. 계약서를 하나 쓰고 왔어요. 근데 무슨 과거 계약이요? 같으면 계약서 네.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근데 이메일로 계약서가 와가지고 네. 전자 서명을 했어요. 아, 그걸 또 해보셨군요. 예, 이메일상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네. 이메일로 전자 서명을 한 그런 경우. 뭔가 부럽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이 윈스라는 경우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그 디도스 공격을 막아주고 네.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2분기 순이익이 무려 100억이나 달성을 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스포트만 바라봤었는데 윈스라는 업체도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강한 순이익을 시현해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소형주다라고 상반기에. 해서 예.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지금 목표 매수가는 17,000원 부근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5G 투자 이런 수혜주로도 분류가 됐던 윈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 영업이익 100억 원 달성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오늘의 관심주 저희도 앞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색다른 시선 여러분 만나보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은 내일도 오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샵 3772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한 주 2분 추첨해서 또 차영주 소장의 그 책, 지필한 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성원 주식공장에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나가기 전에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관심주 공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도 색다른 시선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하면 재미난 시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맞추셨어요. 대부분의 전문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속에서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장이요? 예, 시장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네. 예, 소장님이 맞추셨다고요. 근데 왜 그건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부정적인가요? 저는 좀 대부분 긍정적으로 조정을 예상하고 아, 그러셨거든요, 사실. 네. 예. 이게 뭐 단기, 장기, 중기가 있겠죠. 그냥 저는 아직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장이 오를 것 많이 오를 같다고요?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 그 뭐죠? 제롬 파웰인가? 파월 이름이 연준? 그렇죠. 예, 제롬 파웰인가요? 연준 회장? 네, 이름 예. 별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제롬 파월, 예. 그분이 뭐 연설하시는 거 아마 경제 채널에 다 나왔을 텐데 그분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예. 어저께 뭐였지? 돈을 뭐 더 풀어준다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 파웰 회장이 그쵸, 얘기한 것만 예, 봐도. 예, 예. 근데 실적 장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뭐 규칙대로 가는 건 아닌데 보통 이래요. 대세 상승장이 유동성 장세. 왜 유동성이냐면 경기가 어려울 때 대세 초입이 시작되고 돈을 막 쏟아 부어요. 그럼 이게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가요. 기대감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와요. 지금 네.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절대 없잖아요. 금리가 인상될 때는 언제가 되냐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경제가 너무 탄탄해서 금리 인상하겠다. 그때부터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2라운드는 1라운드보다 더 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 장세도 마감이 안 됐는데 제 2라운드는 시작도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3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천? 많이 지금 그러니까 신용융자 때문에 걱정하는 것 언제 같은데 3천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시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초 이전에 3천을 도달 가능성도 진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신용융자 걱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거 안 생각한 것 같아요. 전체 돈이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 신용융자 비율을 생각해 봐야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참여를 하세요, 지금. 네. 그래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은 여러분의 수익률, 계좌 수익률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보죠.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모아봤을까요? 나쁨 내 생활 저희가 보고 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는 시노펙스, KC 코트렐, 옴니 시스템, 로체 시스템즈, 정다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덕산 네오룩스, 하이비전 시스템, 메가이시, S, 기아차, STI, 유니온, 서울 바이오시스이고요. 매일경제TV는 네페스, 일진 머티리얼즈, 컴투스, MK전자, 윈스, 현대 오토에버, MC맥스 분석을 했습니다. MTN이 LG화학, 나노캠텍, 삼성전기, SK천보, 레고캠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위 채널이요? 1위 채널이 제가 네. 어디였었지? 네, 지금 매일경제죠? 매일경제요? 네. 이유는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일진 머티리얼스 예. 그리고 컴투스 여기 두 종목을 결과론적으로 꼽았거든요. 관심주? 그러니까 두 개를 꼽았다는 거는 예. 그 채널이 마음에 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컴투스 일진 머티리얼도 좋고 나머지도 중소형주 중에서 굉장히 흐름 좋은 것들을 잘 꼽아놓은 것 같아서 네.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위 채널은요? 2대1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좀 아, 왜 4위를 그냥 이게 할까요? 그 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인데 예. 예전에 그 한성기업하고 한성기요. 그리고 한성기업하고 같이 그 어묵 만들고 이 회사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CJ 시푸드인가 뭔가 있었어요. 네. 뭔가 그러니까 다 쳐볼게요. 정확하게 하니까 CJ 네. 시푸드인가 시푸드는 아니고 CJ 뭐 있었어요. 근데 그 한성기업이 지금 어묵이 잘 팔려서 가는 건 아니고 예. 물론 어묵이 좀 잘 팔리기도 했겠죠. 근데 그 바이든 부통령 예전 부통령이 조 바이든? 그쵸. 그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그 한성기업의 그 CEO인가와 무슨 동문으로 엮여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여기 그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이데일리에 그때 추천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정다운이 들어있는데
물론 오리가 잘 팔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물론 맞아요. 오리가 잘 팔. 왜냐면 오리가 미용에 좋고 좋은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오리고기가 좋은데 영양식으로. 문제는 지금 이거가 아마 오리고기로 추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물론 방송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제 추측이에요. 근데 오리고기로 추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100%. 이건 지금 그 대선 주자로 좀 추천했겠죠. 아마 그쵸? 맞죠? 앵커님 뭐 모르죠. 멘트 안 해주시나요? 예, 몰라요. 제 네. 생각에 그래요. 지금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래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 물론 지지율 올라가고 뭐 있는데 글쎄요. 제 스타일에는 지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시노팩스도 마찬가지인데 시노팩스 좋은데 네. 너무 지금 급등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신풍작을 보신 분들이 이제는 밑에서 시작하는 것들, 뭐 30% 두 번 갔다고 해서 전혀 무슨 이거 오른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는데. 소장님 큰일 났어요. 7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등했습니다. 예, 첫 번째 관심 좀 빨리 가야겠다. 볼까요? 예. 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자, 머티리얼즈. 이쪽 네. 볼까요? 일단 LG화학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66만 5천 원 대단합니다. LG화학 배터리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나머지 쭉 볼까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쭉쭉쭉 갔죠. 그다음에 그 첨가제 만드는 회사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뭐 전해질 만드는 회사 와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철 만드는 회사 대보 마그네틱까지 장난 아닌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후발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이거는 동박 만드는 회사인데 동박은 그러니까 플러스 극 갖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마이너스 극에 얇게 동박을 썰어가지고 붙여놔야 돼요. 그게 동박, 동으로 만든 이게 부족 사태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뜨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아까 전에 제가 쫙 보여드린 것보다 이격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가격 전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만 원대 괜찮은 것 같고요. 5만 원? 6만 원 돌파는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기술적으로 하면은 너무 뜬금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없지만 잠깐 PER 잠깐만 볼게요. PER? 자, 예. PER이 지금 40배 정도 받고 있는데 EPS 1270원 정도 나오네요. 근데 지금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잘 간 거. 지금 예를 들어 나노신소재 볼까요? 나노신소재 PER이 지금 51배 정도 나와요. 자, 나노신소재랑 물론 틀려요. 나노신소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도전제를 붙여주는 업체인데 물론 일진머티리얼 동박이랑 약간 다르지만 50배, 60배까지도 나와요. 지금 천보 막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까 1,300원으로 치고 순이익 50배를 곱하면 한 6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6만 원 돌파하면 한 6만 5천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장중에 56,200원까지 올라가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 소장님 어떤 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 자, 웹젠 얘기 그때 잠깐 했었죠. 뮤가 살아남았다.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뮤랑 바람의 나라랑 리니지랑 다시 경쟁한다. 그래서 댓글이 달렸어요. 네. 야, 우리나라 게임 진짜 퇴보했다. 왜요? 15년, 20년 전 게임이 아직도 붙네? 레트로 열풍. 근데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네. 야, 너 그러면 슈퍼맨, 배트맨 왜 보니? 스타워즈는 왜 보고? 바로 그거예요. 리니지, 뮤 이런 거 IP 굉장히 꾸준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컴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너즈 워. 우리나라보다는 북미나 유럽에서 인기가 더 많은데 서머너즈 워가 지금 뭐 7, 8년 된 게임인데 아직도 매년 축제가 펼쳐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언택트라 그런데 그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서머너즈 워에 나오는 캐릭터 분장을 하고 나와서 축제를 벌여요. 6년 이벤트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또 들렸어요. 예, 그 이벤트로 이제 기존 유저를 잡아놓는 거죠. 안 그러면 떠나버리거든요. 새로운 게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IP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는 뭔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웹젠, 뭐 그쵸. NC소프트 이렇게 IP가 안 무너졌다는 거. 네. 우리 아이언맨 맨날 보잖아요. 그게 60년대 나온 코믹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컴투스는 그런 그 굉장히 IP 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상 신작 기대감이 부족이었는데 신작이 이제 나와요. 후속 신작 게임이 이제 그 연말과 내년 초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쌍방울 찍고 올라오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서 딱 추천이 나와서 제가 꼽았습니다.
네. 그 신작 모멘텀이 향후 1년간 가장 집중될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컴투스, 뭐 크로니크 이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MMO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 주가 뭐 이런 거 좀 세워볼까요? 네, 저희야? NC 소프트 지금 PER이 33배였다가 22배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이 더 증가했죠. 컴투스 볼까요? 컴투스 물론 리니지와 비교할 수는 없는데 자 12배 수준. 네. 자 서머너즈 워가 리니지보다 전 세계에서 뭐 이 정도 인기를 덜 받고 있다는 거겠죠. 반 정도밖에 인기가 없다는 건데 신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컴투스도 15배 이상에서 20배 사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연말 안에 도달 가능한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만 원대 사서 15만 원대까지 1차 목표.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네, 빨리 해야죠. 소장님. 천보입니다. 네, 자 천보. 오늘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천보. 두 개예요. 천보는 MTL. 전해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양극재, 음극재,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요. 거기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전해질은 물이에요. 그 전해질을 만드는 게 천보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다는 거는 LG화학의 주가가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천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는 거고 천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질에선 대표가 천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갔지만 아직도 지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PER이 지금 50배에서 60배 정도 주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재료 이런 쪽을 얘네가 지금 44.58배 정도 나왔네요. 지금 EPS 3,000원 가까이 지금 2020년 컨센서스 나와 있습니다. 3,000원. 3,000원에서 제가 50배, 60배 크게 주면 50배 주면 15만 원. 더 높으면 18만 원인데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 50배 정도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양극재였던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한 번 가고 쉬고 있고 그 뒤에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가 날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같은 철 만드는 회사가 지금 늦게 떠오르고 있고 천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를 따라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관심주는요? 예, 바쁘네요. 저 괜히 파월 얘기를 해가지고 W게임즈입니다. 자, 네. W게임즈. 자, 일단 NC소프트 아까 20배, 19년도에 30배였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9.6배. 자, 물론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고 지금 MMORPG가 아니고 NC소프트나 앱젠이랑은 전혀 다른 게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W게임즈가 하는 소셜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게임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못해요. 슬롯머신 게임을 못 즐겨요. 그래서 얘네의 주력 그 유저들은 누구냐면 북미나 유럽의 50대, 60대 아저씨들이에요.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애들을 학교를 보내놓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슬롯머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미국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집에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W게임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지금 뉴스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020년 지금 6월달 2분기에 1분기보다도 지금 엄청 잘 나왔어요. 실적이. 그래서 지금 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코로나는 더 계속될 것 같고 예.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지금 게임의 열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카지노, 소셜 카지노라고 해서 그 라스베가스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건데 이 CEO 분이 어렸을 때 7살 때인가 라스베가스 가서 카지노에 반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라스베가스를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소셜 카지노라서 경쟁 의식을 붙였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순위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홀로 게임이 아니라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다. 의사소통. 예. 그래서 아주 좋고요. 더블다운 카지노, W 카지노 두 개 투톱인데 둘 다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 시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타점 맞춰서 갖고 온 거고 손절가는 7만 원입니다. 왜냐면 7만 원이 깨지면 2017, 18, 19 그리고 2015년 이 4년치 고점이 다시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여기 보이죠? 제가 V자를 표시해드릴게요. 이게 4번. 여기 내려오면 안 되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수혜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W게임즈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2시 50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